지난번에 저희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에 관한 영상에서 연말정산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드렸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후에 다른 연말정산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그 영상을 보시고 연말정산이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이 영상을 먼저 준비하게 됐습니다. 연말정산 완전 기초편. 오늘 영상은 더 자세하고 더 쉽게 소개를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기 쉬운 정책과 이슈,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먼저 이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연말, 1년이 끝나고 뭔가를 정산하겠다,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온 국민이 하는 연말정산에서 뭘 계산을 할까? 당연히 세금 정산이겠죠. 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즉, 연말정산은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 내가 낼 세금을 계산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우리나라의 세금 징수가 원천징수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자, 원천징수란 내가 소득 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 일정 비율을 떼서 세금으로 납부하겠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보통 소득세 3.3%를 떼고 받게 되는데 이 소득세 3.3%처럼 세금을 미리 떼는 걸 원천징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원천징수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개개인마다 이 매겨지는 세금이 다른데 우선 먼저 다 똑같이 떼낸다라는 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세금을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일단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비율대로 먼저 떼겠다라는 겁니다. 왜? 자, 국가에서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훨씬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세금을 확인하려고 기준에 맞는 선징수, 후정산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혹은 저 사람과 똑같이 냈어요. 자, 연말에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국가가 더 가져갔는지 혹은 덜 가져갔는지, 그리고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나라는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요? 안 돌려줘요. 결국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증빙을 해서 직접 체크하고 돌려받을 건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보통 그 금액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연말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 거예요. 자, 이제 연말정산이 뭔지는 알겠으니까 그러면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요?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하고요. 정산 시기는 1월부터 2월경에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개인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회사에 입사를 하셨으면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연말 정산할 거니까 기부금융 수준 같은 거 있으면 가져와 라는 얘기들, 우리가 어딘가로 기부 활동을 한 것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때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걸 왜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하냐면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의 급여 내역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을 볼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우리의 세금이 어떤 식으로 매겨지는지 좀 간단하게 도식화된 그런 이미지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설명을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원래 이것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셔도 제가 봤을 땐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1단계예요. 내가 번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일단 뺍니다. 자, 그 돈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자,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겠죠. 2단계, 각종 소득공제를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액이라는 게 나와요. 이때 과세 표준에 맞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산출한 세액, 즉 산출세액이다 라고 합니다. 3단계가 되면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여기서 줄여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결정된 세액, 즉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우리가 내야 하는 최종 세금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결정세액이 내가 아까 냈었던 돈보다 더 많이 잡혀있다라고 한다면 더 내는 거고요. 내가 낸 돈보다 적게 잡혀있다 그러면 환급, 즉 돈을 돌려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표시해놓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구간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이 공제 구간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연말정산의 주체가 회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회사에서 이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요, 각 직원분들께 이걸 요청할 겁니다. 근데 이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다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모든 걸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액공제 항목 중에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라든지 월세,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나머지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본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항목만 봐도 정말 많고 까마득해요. 자, 저걸 언제다 일일이 확인하나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자, 간소화 해주겠다라는 거겠지. 원래는 각 항목에 따라서 증빙 서류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번거롭잖아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스킵하고 한 번에 정리해버리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대부분 금융거래들은 전부 다 기록이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현금으로 거래한 것들 외에는 전산 처리된 카드를 쓴다든지 통장으로 이체를 했다든지 이런 전산 처리된 기록들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전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모여있기 때문에 보험부터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해 주시고요. 로그인 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자, 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라는 이 탭을 눌러주시면 1년 동안 사용했던 내 금융거래 내역들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2025년 1월 15일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요.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확인할 수 있고 다운로드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때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 기부금이라든지 의료비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말정산 초초초 기초편이에요. 자, 처음 접하신 분들은 분명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사회초년생 분들은 당연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조댓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사고찰 이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